베이비붐 세대의 역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나올 때 보수와 진보가 총 직결했던 대립구도가 형성됐던 대선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세대 간 대결, 특히 이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감이 이번 선거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감이 선거를 결정지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라면은 6.25 전후에 태어난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는 한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 전쟁 전후에 이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대를 그렇죠.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첫 번째로는 많다.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 많다. 이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저도 개띠인데요. 58년 개띠 굉장히 드세고 생활력 강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로 상징이 되죠. 맞아요. 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인구를 4천만으로 가정할 때 700만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붐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이제 그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세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세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배를 많이 골았던 배고픈 세대입니다. 이 전후에 얼마나 많이 피폐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6.25 전후의 사진 같은 걸 보게 되면 진짜 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죠. 이 먹을 거 없어서 미군한테 초콜릿, 김미 초콜릿이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쫓아다니던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초콜릿도 아니고 그때는 초콜릿이었죠. 예. 예. 굉장히 눈물 나는 세대인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런데 청년기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죠. 그리고 굉장히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죽어라고 한마디로 일한 세대죠. 허리 한번 못 펴고. 그런데도 부모를 봉양해야 됐던 세대고요. 조금 살만하니까 자식 교육에 모든 거 인생 다 바친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식한테 인정도 못 받고 지금 노년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노년은 불안한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전혀 못 만든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남은 생이 한 3,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가진 것 없고 이제 불안감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 후에 태어나서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나라 발전시키냐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제 남은 건 대접 없는. 아무것도 못 받고. 손해 준 건 없는 그렇죠. 이런 불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다.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얼마나 좌우했다고 보시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 베이비붐 세대 이번에 이제 대선 때 투표율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투표율 75.8%잖아요. 아, 베이비붐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투표율이 90%, 90%였어요. 89.9%입니다. 예, 예. 90% 이게 가능한 투표율인가요? 사실은 사실 엄청난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투표율이거든요. 교과서에나 나옴직한. 네, 10명 중에 9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우리가 투표하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예. 10명 중에 9명이 투표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집안에 무슨 사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 되는 아픈 사람들.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대가 정말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이적이다. 이렇게 또 숫자도 많은 세대가 박근혜 후보한테 거의 몰표를 던지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예.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청년기에 유신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유신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했던 세대거든요. 예. 젊었을 때 장발 단속하죠. 기타 들고 다니면 경찰이 쫓아와서 도망다녔던 세대거든요. 임금 쫓으느라죠. 뭔가 저항 정신을 배울 만한 그쯤에 예. 독재에 의해서 오히려 청년기가 사라진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찍은 거예요. 또 그거에 정했던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그 당시에 40대가 노무현 후보를 많이 찍었거든요. 많이 찍었었죠. 그 세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왜 세대가 그랬을까? 지금은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면 노후가 불안하다. 부동산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피폐하다.
빚에 허덕이고 자식들 학비도 돼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 예. 그런 이제 세대인데요. 그런 세대가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한 표심을 잡는데 너무 소홀했다 이런 거고요. 즉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불안감, 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념보다 그것들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라는 거군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념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걱정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50대가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이번 대선에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이 표차가 108만 표 차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50대가 778만 명이라고 가정해 볼 때 62.5% 정도가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하면요. 440만 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간 거예요. 예. 문재인 후보는 반대로 360만 표 정도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만 80만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108만 표에서 80만 표가 여기서 다 차이가 난 겁니다. 아. 이거 50대가 결정지었다고 거기서 해도 과언이 갈렸네요, 아니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5년 뒤는 어떻습니까? 5년 뒤에는 또 역시 베이비붐 세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런 2030 세대가 하고 대통령은 베이비붐 세대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동안은 계속 베이비붐 세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아이를 안 낳아왔으니까요. 그렇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 또 이런 현상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이런 부작용이라면 또 부작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표출이 될 거고요. 이번이 그런 불안감이 표출됐던 첫 선거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불안감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노인들이 것 느끼는 같습니다. 불안감들이.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그 과제를 이번 선거가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분석이네요. 이 분석을 하시냐고 이렇게 초췌하게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군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